보이시나요? 예. 비타민 B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자,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해지려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정말 즐겁게 우리가 운동하고 정말 뛰어다니고 마음 편안하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건강에 좋아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게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비타민제는 식물성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게 90 캡슐이에요. 90 캡슐이면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이게 3개월 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가격이 얼마 하는지 한번 볼게요. 26,000원에 3개월 분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2,000원 정도 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일이 모두 해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타민 B군 우리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에는 8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료도 들어 있어요. 자, 잦은 약은 끊이지 않는 가사일, 지나친 운동, 항상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복합 비타민제예요. 그래서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는 8종의 비타민 B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에너지 생성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딱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막 떠오르죠. 그림을 봐도 그렇고 정말 여기 뛰어가는 이런 그림을 봐도 그렇고 아 비타민 B는 에너지에 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에너지에 관계되는 비타민 B군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비타민 B 복합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복합제란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림에 딱 보면 비타민 B의 우리 몸속 대사 작용이에요. 자, 당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얘기할 수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 세 가지가 에너지로 가는 TCA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에 꼭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복합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당과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과 지방이 보면은 지방으로 가는데 이 지방과 탄수화물의 관계성에서 나이아신, 비오틴, 비타민 B2, 나이아신 여기 또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당과 단백질의 관계에서 보면 비타민 B6, B1, B2 그 다음에 또 이렇게 TCA 사이클로 돌아가는 걸 보면 여기 보면 나이아신, 비타민 B6, B12, 비타민 6, 그 다음에 TCA 사이클이 이렇게 힘으로 가는 에너지로 방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비타민이 복합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에너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비타민 B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실 수가 있어요. 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B는 지용성일까요? 수용성일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용성 영양소는 비타민 A,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K, 그 다음에 오메가3, 코엔자임 같은 것들이 지용성이에요. 그리고 수용성은 비타민 B, 비타민 C, 미네랄, MSM,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수용성은 조금 과다하게 복용을 해도 이렇게 물과 함께 빠져나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과다 복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용성 같은 거는 우리가 하루에 먹는 그런 일일 그 수칙을 좀 지키면서 우리가 복용해 주는 게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용성 영양소는 언제 어떻게 먹나요 하는 거예요. 자, 비타민 A, D, E, K, 오메가3, 코엔자임, 그 다음에 루테인 이런 것들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름하고 섞여 있으면 가장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체내의 축적이 가능하고 하루 1회 섭취를 하는 거예요. 식사량이 가장 많을 때, 특히 기름진 음식 많이 먹었을 때, 점심 많이 먹으면 점심, 저녁 많이 먹으면 저녁에 이렇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식사 중이나 식사 후나 그냥 뭐 언제든지 복용해도 좋은데 우리가 과식을 했다거나 뭐 조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이럴 때는 이 지용성 비타민을 또 먹어주는 게 훨씬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식사 중이나 식후 즉시에 보통 섭취하는데 늦더라도 식후 15분 내에 먹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식후나 식중에 또 식후라 하더라도 15분이 넘지 않게 먹어주는 게 가장 좋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수용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용성 영양소는 언제 어떻게 먹나요? 그랬어요. 자, 비타민 B군과 C, 또 MSM, 우리 그 건강기능식품에서도 MSM 있죠. 그 다음에 미네랄,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은 소변으로 잘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하루에 2 내지 3회 분복해서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원칙은 비타민 B는 아침에 공복에 1회, 저녁에 1회 이렇게 먹어주는 게 좋대요. 근데 비타민 B군은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활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면 장애 시는 아침에, 점심에 아침에 빈속에 먹기가 불편하면 식사와 함께 먹어도 무방하다. 근데 뭐 언제나 먹어줘도 무방하지만은 그래도 아침에 먹어주는 게 가장 좋고 속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바로 15분 이내로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비타민 C는 공복이나 식사 중, 식사 직후에 먹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성 체질이 있어서 위장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중간에 먹어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여기서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이나 수용성 비타민은 언제 어디서 먹어줘도 어느 시간에 먹어줘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수용성 같은 것들은 공복에 먹어줘도 괜찮고요. 비타민 C 같은 거는 비타민 C도 공복에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위가 쓰리신 분들은 식후에 비타민 C를 먹어주거나 식간에 먹어주거나 이렇게 하고 몇 번만 이거를 반복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공복에 비타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에서 우리가 비타민 B군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모시스테인 그러면 과연 호모시스테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우리 비타민제 복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서에 보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복용해야 되겠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혈장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경동맥 협착과의 연관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041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67세에서 96세를 대상으로 했대요. 호모시스테인이 14.4 이상이면은 9.1 이하에 비해서 25% 이상의 경동맥 협착이 두 배나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동맥 협착이라는 거는 들어봐도 대강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뜻인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이 높은 사람 보면 대부분 특정 비타민 수치가 낮았다. 혈액 내에. 그 다음에 비타민 혈중 비타민 B6,
B9, B12 수치가 낮을수록 경동맥 협착의 정도가 심해졌다. 이런 걸 보면 비타민 B6나 B9이나 B12를 좀 적당량 어느 정도 영양을 보충해 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부족으로 인한 호모시스테인의 증가가 혈관벽을 손상시킨대요. 그리고 동맥 경화를 유발한대요. 그래서 맥컬리 박사의 연구가 옳았음이 증명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 약사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개발을 한대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호모시스테인의 혁명 그래가지고 이 책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심장질환 예방에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이라고 해서 이런 책들도 나왔고요. 자, 이게 호모시스테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해요. 혈관벽을 찢어버리는 호모시스테인 분자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호모시스테인 심장 질환에도 영향이 있고 이런 호모시스테인을 제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비타민 B군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혈장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의 사망률 비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 환자 587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관찰하면서 사망률을 조사를 했대요. 자, 여기 보시면은 9 이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을수록 나쁜 거예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을수록 사망률은 3.8%, 그 다음에 9에서 14가 됐을 때는 사망률이 8.6%, 그 다음에 15 이상이 되면은 24.7%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 10 이하로 권고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검사를 해보면 10 이하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보시면 채식주의자와 육채식주의자에서의 호모시스테인 수치 비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뭐 채식 많이 하는 분들 요즘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식, 채식, 가리지 않는 잡식성, 보통의 경우는 10.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달걀이나 유제품을 먹는 채식주의자는 13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13.8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를 얘기를 하는 보통 사람들은 10.2가 되고요. 채식주의자들은 13.8이 된답니다. 달걀 유제품을 포함한 육식 제품을 피하는 비건 그런 15.79. 여기는 진짜 이게 채식만을 이렇게 고집하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15.79나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또 굉장한 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고호모시스테인 혈증과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체계적인 문헌 고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치매가 없는 2,569명을 추적 관찰했는데 9 이하가 호모시스테인이 10 이하로 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 이하가 정상이요. 7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10 이하가 되면은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호모시스테인에 7 이하로 낮춰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채식주의자만을 고집했던 유명한 이런 덩컨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덩컨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나는 채식주의자 이랬는데 일찍 사망을 했죠. 예, 그래서 이분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ADEK, 지용성 비타민과 비타민 B군의 부족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비타민 채식하시는 분들은 고용량의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보충을 해가면서 채식을 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고기도 좀 먹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의 원인은 비타민 B6, 9, 12의 결핍으로 그렇고요. 갑상선 저하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주, 흡연, 그 다음에 고탄수화물 식이 이런 것들을 해도 우리가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관계된 유전자의 결함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의 치료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타민 B군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비타민 B군의 총 8종 복용을 해주는 게 좋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의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 담배를 끊는 것을 요청을 하고요. 고탄수화물 식이 중단. 그래서 그 밥 많이 먹거나 뭐 빵을 많이 먹거나 뭐 국수 어쩌다가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정말 주식으로 많이 먹게 되면은 저탄수화물을 요청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전환을 하기를 요청드리고요. 유전자의 결함은 고영양 비타민 B군 공급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적으로 고호모시스테인이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 B군을 고용량으로 드시면 또 많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 저하시키는 게 또 마그네슘이라고 하죠. 우리 종합 영양제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죠. 예,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거는 우리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군이 8종으로 되어 있고요.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그 다음에 B6, 비오틴, 엽산, 비타민 B1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쭉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 비타민 B1은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비타민 B1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가는 대사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이 없으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거나 이런 영양들이 많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2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거고요. 굉장히 어쨌든 에너지를 생성시키려고 하면 비타민제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아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아신은 비타민 B3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보세요.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판토텐산도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비타민 B5예요. 그래서 판토텐산이다 이러면 비타민 B5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이래서 또 에너지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B6 한번 볼게요. 비타민 B6도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따가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B6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아까 호모시스테인 많이 설명드렸죠. 그것을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비타민 B6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오틴 같으면 이거는 비타민 B7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고요. 자, 엽산은 비타민 B9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M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포와 혈액 생성에 필요하고요. 되게 중요하죠. 세포와 혈액 생성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아와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또 필요한 겁니다.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엽산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엽산 같은 거는 보면은 보통 임신 중에 임산부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태아와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되게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타민 B12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엽산이 또 어떤 작용을 하려면 비타민 B12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비타민 B1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B1은 다른 말로 티아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로회복, 그 다음에 두뇌회전, 뇌세포 에너지, 두뇌회전, 그 다음에 각종 통증, 신경통이나 관절통, 근육통 이런 데 좋고요. 그 다음에 혈당, 알코올, 치매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 독소를 감소시키고요. 알코올 중독에 비타민 B1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많이 그 중독에 감소를 시켜줄 수 있고요. 치매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비타민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해서 먹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리보플라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내염과 신진대사를 돌리고 신진대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입가가 이렇게 뭐 구진염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설염에 뭐 혓바늘 난다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피부 습진이나 그 다음에 피부염, 그 다음에 소화관의 점막, 그 다음에 편두통, 간 건강, 그 다음에 태아 발달, 신경 근육, 모발, 손톱,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정말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비타민 B3. 이거는 나이아신이라고도 하고 나이아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니코틴산 아미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회에 이명 일어나시는 분들 있죠. 예, 비타민 B를 주의 깊게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명과 그 다음에 탈모, 그 다음에 피부염증, 여드름, 그 다음에 수면, 이런 거 불안, 우울, 뭐 이런 것들 많이 비타민 B3가 이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3가 또 중요한 이유는 얼굴에 홍조가 일어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골관절염이 일어나는 거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도 이 비타민 B3 나이아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이거는 피부 모발에 피부 세포 재생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A라고 해서 각종 대사, 그 다음에 고지혈, 그 다음에 피로와 스태미나 이런 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뭐 숨가쁘게 제가 전달은 하지만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 한번 볼게요. 피리독신, 세로토닌, 감정, 신경, 그 다음에 빈혈, 항호모시스테인 이런 부분에 좋고요. 비타민 B6는 혈중 B6가 증가되면 폐암 위험률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비타민 B7, 자, 보조, 효소 역할을 하는데 탈모, 피부염, 면역질환, 장 환경, 그 다음에 조직을 생성하고 부족할 때는 뭐 어떤 병이 일어나냐면 지루성 피부염, 비만, 그 다음에 만성 피로, 당뇨, 혈당 수치 이런 것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B12 한번 볼게요. 신경보호, 이상 감각 저림, 통증, 빈혈, 그 다음에 항호모시스테인. 이렇게 항호모시스테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이 생기는 걸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노화 방지에 아주 중요한 그런 비타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8종의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최대 3,333%를 함유하기 때문에 우리 비타민제 B군을 하나를 딱 복용을 하시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좋은 비타민제 보셨습니까? 예, 한번 볼게요.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오틴, 엽산, 비타민 B12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40mg 비타민 B1이 40mg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은 3,333% 정도의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일 영양성분치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모든 것들이 충분히 100% 이상은 전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하루 한 알만 복용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숨가쁘게 지금 비타민을 이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공유 중지하고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비타민 B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달에 12,000원 정도만 들면 우리가 한 알 딱 복용하면 뭐 우리가 뭐 모든 아까 보셨던 모든 것들에 영양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꼭 빼지 말고 식전에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나 복용하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